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로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보고 색을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망막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세밀하고 정밀한 시각 작업이 가능한데요. 황반이 손상되면 주변 시야는 남아 있어도 중심부가 흐려져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눈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위를 망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망막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반 자체는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색깔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런 부위에 막이 생기는 병을 황반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반주름은 인구 1000명 중 1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주로 50세 이후 중노년층에서 발견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 속 유리체가 변성되고 망막 표면에 막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상, 염증, 다른 망막 질환의 합병증으로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에서는 약 2에서 3%가 황반주름을 경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주름이란 건 자체는 망막 앞에 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 앞에 막이 생긴다 해서 망막 전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황반 변성 자체는 황반에 있는 시세포들이 퇴행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황반 주름 자체는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 병이거든요. 앞에 막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막을 떼어내는 거고, 황반 변성 자체는 시세포의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눈 속에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황반 주름과 황반 변성은 사실은 다른 병이고 치료나 예후도 다릅니다. 황반주름이 생기면 망막의 중심부 표면에 얇은 섬유성 막이 자랍니다. 이 막이 수축하면서 황반을 당겨 주름이 생기고 망막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빛이 망막에 고르게 맺히지 못해 시야가 왜곡되고 심하면 중심 시야가 흐려지고 색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황반 주름이 생기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눈 안에 황반 앞에 유리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유리체가 망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걸 후유리체 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극에 의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망막 쪽의 다른 병들, 망막박리라든가 또는 당뇨에 의한 망막병증 또는 혈관이 막히는 망막폐쇄 같은 병 자체도 황반에 주름이 잘 생기고요. 또는 염증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반주름은 보통 한쪽 눈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 눈에도 발생할 수 있어 두 눈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화나 전신질환이 원인일 경우 양쪽 눈이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한쪽 눈이 정상이라도 시야 왜곡 검사를 양쪽 모두 해야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황반 주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하시다가 황반 쪽에 이상이 있으니까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황반 주름이 생기면 앞에 막에서 주름이거든요. 주름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리창 자체에 뭐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물체가 조금 휘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좀 흐리게 보이고 좀 안 보이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 눈에 오면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비교해 보면은 일직선이 좀 휘어져 보이거나 또는 물체가 보이는데 그 부위만 좀 덜 보이거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반주름 자체로 완전 실명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중심 시력 손상으로 인해 세밀한 작업이나 독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황반주름 진단에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 간섭 단층 촬영은 망막 단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황반 표면의 주름, 두께,
막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저검사로도 황반 표면의 반짝이는 막과 변형을 관찰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형광 안저 촬영을 통해 혈관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황반 주름이 초기에는 사실 증상도 없고 얇은 막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증상도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요. 다만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황반 주름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이 있거나 다른 병이 있을 때는 그건 적절한 치료를 하시고, 일단 주름 자체가 좀 진행해서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시력이 나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황반 주름을 수술적으로 떼어내야 됩니다. 결국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 드물게 망막박리, 감염, 백내장 진행,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특히 50세 이상 환자에서 수술 후 수년 내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요. 더불어 황반 부종이나 주름 재발이 나타날 수 있어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위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은 주름을 막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막을 떼어내는 것은 거의 90% 이상 막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고 시력도 거의 50%나 70% 시력이 회복되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황반 주름 자체가 언제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름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주름을 떼내게 되면은, 막을 떼내게 되면은 결국 주름이 잡혔던 것이 완전히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수술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사실 밖에서 활동하기 좀 어렵고요. 시력 자체는 처음에도 좋아지긴 하지만 보통 3 내지 6개월 정도, 심한 경우는 1년까지도 서서히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로 막을 완전히 제거해도 드물게 재발할 수 있는데요. 재발은 대개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내 나타나며 원인은 잔여세포 증식이나 새로운 손상입니다. 재발 시에도 재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반 주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황반 변성이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자체도 건강한 생활 습관 하시고 운동하시고,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상당히 황반 변성을까지도 가게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금연하셔야 되겠고, 또는 야외 나가실 때는 자외선, 특히 최근같이 아주 뜨거운 햇볕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야외 활동하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브루라이트, 이것 자체도 눈에 망막에 많이 안 좋거든요. 그걸 좀 피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황반주름은 백내장 등 안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백내장 수술 후 황반 주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이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좀 문제가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오래 가면 그런 것 자체가 황반 주름을 조금 더 증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백내장 수술 전에 황반 주름이 있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전에 황반 주름이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같이 하시고, 또 아주 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 안 하고 백내장 수술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정밀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황반주름은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나요? 황반 주름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제가 진료 한 30년 넘게 했지만 한 2명 정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드물게는 발생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수술할 때 그 당시 증상에서 약간 좋아지는 정도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수술하시면 거의 정상까지 돌아오시고, 아주 증상이 심할 때 수술하시면 그 증상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 안과 정기검진을 권장하는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빛 간섭 단층 촬영은 증상이 없더라도 황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한데요. 수술 후 환자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황반주름은 사실은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고 나이 드셔서 생기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들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를 볼 때는 한쪽 눈 가리고 직선이 반듯한지 가로가 반듯한지 세로가 반듯한지 반대쪽 눈을 보시고 아니면 화장실 사이에 보시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버릇을 기르셔서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면 반드시 안고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